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KBS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큐를 만들고 있는 김도연 기자라고 합니다. 기획 의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온라인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정말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코로나 기사들을 쭉 써오면서 느낀 건데 아이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온라인에서 아이들에게 접근하기도 굉장히 쉬워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그루밍 범죄가 굉장히 악랄한 게 아이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성적인 어떤 착취를 하는 범죄거든요. 그럼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아동 성범죄 취재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기사화가 되는 단계가 되면 이미 어떤 물리적인 성폭행이라든가 사건이 발생한 다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현실을 정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큐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제작을 준비하시면서 참고를 하게 된 영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성범죄나 이 온라인 관련해서 다큐도 찾아보고 영화나 드라마도 찾아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체코에서 만든 이런 실험 다큐가 있습니다. 한국의 위와치유라는 이름으로 개봉을 했는데 그걸 보고 속으로 사실은 만세를 불렀어요. 아, 이거다. 이거면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 다큐를 기획을 하게 됐어요. 이 위와치유 제작진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나라와는 틀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산 넘어 산이었어요, 진짜. 쉬운 과정이 하나도 없었는데 전문가들이 저한테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한번 해야 돼.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이 너무 몰라. 해야 돼. 하고 하나는 김 기자, 이거 우리 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 방송에 낼 수 있을까?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그 영상 채팅을 합니다. 배우들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아이 역할을 하면서 영상 채팅을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또 나체 사진 누드 배우를 고용을 해서 그 배우의 얼굴을 합성해서 가짜 나체 사진을 만들어서 영상 채팅에 활용을 해요. 몸이 다 노출되는 사진을 만들어서 채팅을 영상 채팅 상대방에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 상황에 좀 안 맞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13세, 15세, 17세라는 특정의 나이를 설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2020년에 유죄가 확정된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피해 현황이라는 자료를 보면요.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14살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매매 알선까지 이어지는 피해자의 연령이 15.8세.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온라인을 좀 활발하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13살.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가 많은 15살. 그리고 우리가 학령 전환기라고 하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 올라가는 시기, 중학교 올라가는 시기,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기를 학년 전환기라고 해서 청소년 대상 표본 조사를 할 때 그 학년 전환기 아이들을 많이 표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인 17살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름은 어떻게 정하게 되셨는지. 대법원에 가면 이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그 해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이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름이 좀 시대에 따라서 유행을 많이 타요. 예를 들어서 1988년생은 지훈이, 성민이, 지혜, 수진이 이 이름이 상위 1, 2에 이제 있고 2008년생이 서연이, 지민이, 민서, 서연이, 서윤이가 인기가 있었고 남자 이름이 민준이, 지훈이, 현우 이런 이름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이거를 사실은 그런 고민도 했어요. 이 방송에 자꾸 그 가해자가 민서야 이렇게 자꾸 부르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 민서의 부모님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선호도가 있었던 이름이니까 다른 이름보다는 그래도 이걸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름을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배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디션 보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도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배우들이다 보니까 이 역할에 몰입이
할 수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이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전문가 간담회, 뭐 설명회 이런 좀 사전 교육을 했어요. 오히려 배우들한테 몰입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거는 연기야. 넌 얘가 아니야. 넌 13살이 아니고 15살이 아니야. 몰입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계속 해야 했었어요. 전문 심리 상담사에게 가서 어떤 점이 충격이었는지 또 이걸 어떻게 이겨내면 되는지 좀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이런 거를 하는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다 라는 걸 부모님들에게 말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한번. 사실 저희 제작진도 다 기성 세대잖아요. 뭐 저만 해도 40대고 저희 거기 계신 뭐 촬영 감독님들 뭐 PT들 다 기성세대예요, 대부분. 그래서 약간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애들이 문제인 거.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가출을 하거나 학교에서 뭐 문제아로 찍힌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 취재 단계에서 만난 많은 일반적인 부모님들, 혹은 제 양육자들이 그래 요새 그거 심각하대, 애들 막 맨날 스마트폰 하면서 이상한 사람 만나고 되게 심각하대 라고 공감은 하시는데, 근데 우리 애는 안 그래. 우리 애는 그런 거 안 해. 심지어 우리 애는 스마트폰 없어서 그런 거 안 해. 근데 요즘 애들이 온라인은 다 태블릿 갖고 수업하고 노트북 갖고 수업하고 하거든요. 그럼 이 범죄자들이 온라인에서 보고 얘는 가출을 했네? 뭐 아니면 얘는 뭐 집에서 얘한테 관심이 없네, 이거를 미리 골라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스마트폰에 접속하는 모든 아이들이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디 우쭈쭈라는 이름을 이제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우쭈쭈를 저희하고 같은 마음이면 잊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피해 기록을 보면서 사건 기록 같은 거, 판결문에 이런 걸 찾아보면 아무리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 있어도 이게 실제로 아이와 이 사람 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느낌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온라인상에서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톡방과 오픈 채팅, 랜덤 채팅에서 막 대화를 했어요. 채팅방을 닫고 나갔어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이 범죄자들이 아이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서 아저씨하고 얘기한 거, 오빠하고 얘기한 거 지워. 뭐 이제 남자아이가 피해자라면 누나하고 얘기한 거 지워 이러면 아이들이 다 지워요. 100이면 100 다 지워요. 다 지우고, 온라인 그루밍이 제대로 아이에게 이게 시행이 됐으면 아이가 먼저 연인 관계예요. 맞아요. 저희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저한테 잘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판사님들도 모른다고. 왜냐면 우리가 목소리는 어조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목소리에서 내는 그 톤 자체만으로도 의도가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그나마 불완전한 이런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그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민서한테 아유 예쁘다 우리 민서, 밥 먹었어? 우리 애기 밥 먹었어? 이걸 기록으로 보면 별 느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음성으로 딱 들으면 이거 뭐지? 이상한 사람이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게 된 게 기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씁쓸하죠. 이 온라인 그루밍에 아주 전형적인 교과서 같은 대화를 아이들하고 해요. 20대 성인 배우도 대화를 막 몰아쳐요. 뭐 얘기를 하다가 네 밖에 못해요. 그만큼 이 범죄자들이 아이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고 이 공부를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현장이 얼어붙었던 순간이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셔서요. 친구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배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해자의 그 30대 남성 가해자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나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기뻐해요. 얘가 외로운 아이구나를 얘가 안 거예요. 그 기뻐하는 내색이 목소리 그대로 나타나서 저만 느낀 게 아니고 그 현장에 있던 우리 모든 촬영진이 그걸 공통으로 느껴서 현장에 얼어붙은 거거든요.
그나마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도 아이가 기록을 지우기 전에 양육자 들켜서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실제로 사건이 진행될 때쯤 되면 범죄자들이 다 지웁니다. 그거를 아이들은 또 시키는 대로 다 지우고요. 마음이 어떠세요? 저희는 이게 촬영이기 때문에 끝내면 채팅창을 닫고 제 스튜디오 문을 닫고 그날 이제 철수를 해요. 새벽까지 촬영을 하다가 철수를 하는데, 저희는 그걸로 일이 끝나서 나오는데 그 채팅창에 범죄자들, 그 사람들 아직 다 거기 있거든요. 이 우쭈쭈 같은 경우에도 그 방송에 안 나간 녹취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걸 보고 또 전문가들 분석을 들어보면 저희 배우인 그 13살 아이 외에도 분명히 다른 아이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공통적인 분석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이 그 사람을, 어떤 아이는 정말 지금 굉장히 피해를 이미 입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내 고민 잘 들어주는 사람, 나한테 막 문화상품권 보내주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 사람과 밤새 대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만났던 그 수많은 랜덤 채팅 앱에 그 미성년자에게 어떤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사진을 요구하고 자기 몸을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밤새도록 거기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발길이 안 떨어지죠. 일단 모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현실을 모르는 게. 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뭐 상담사나 활동가 선생님들은 심각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막상 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통계로도 봤어. 머리로도 알고 있어. 근데 이게 피부로 확 와닿는 느낌. 이 라면이 되게 매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걸 먹었을 때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피부로 확 와닿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어른들이, 법을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른들이 이걸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걸 과연 내일처럼 피부로 이게 느껴질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요만큼밖에 못했고, 아마 법을 만들고 이런 분들은 모르는 게 많을 것 같고, 심지어는 뭐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도 초범이기 때문에 이제 가명사유가 되잖아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가명사유가 되는데, 초범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앞에 감춰진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냥 드러난 게 초범인 거예요. 어른들이, 양육자들이 보는 게 첫 번째고, 보고 이게 현실을 알아야 되고, 내 아이가 언제든지 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맞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쭈쭈와 대화하는 장면 정도는 아이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가 지금 오늘 나한테 친절하게 학교 갔다 왔어? 밥은 먹었어? 라고 채팅해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나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걸 사실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아이들이 이걸 보고 나한테 이런 말 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뭐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사귀자고 했는데 라는 걸 아이들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양육자들이 알 때쯤 되면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어른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아이한테 조심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어른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아이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양육자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KBS 시사기획창에서 취재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 이종현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나면 왜 여자 배우만 저렇게 참여를 하게 됐나라는 궁금증을 가질 것 같아요. 남자아이가 피해를 당한 사례들도 많이 수집을 했고 저희가 스터디를 많이 했었는데요. 남자아이 역할,
여자아이 역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앱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해봤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해봤는데 되게 놀라운 점이 남자아이로 설정한 데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 역할로 이렇게 설정한 여자아이로 설정한 어플에서는 이제 미친 듯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어플의 특성 같더라고요. 이게 랜덤 채팅이 쓰는 대부분들이 남자 이용자들이 여자 이용자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남자 이용자들이 남자 이용자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여자 배우들만 섭외가 됐고 여자 배우들과 팀을 꾸려서 이제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범죄가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도 이게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여자아이를 한정해서 피해가 이뤄지는 상황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희 취재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뽑힙니다.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다고 하시던데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그 모니터를 보면서 스크립트를 해주는 스태프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실제로 영화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스크립트를 하던 친구인데 자기가 되게 많은 영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영화 같은 상황들을 많이 연출되는 모습을 많이 봤지만 이게 더 영화 같다. 어떻게 현실이 더 영화 같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촬영 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이게 촬영이 진행되다 보면서 약간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다. 얘네들이 대체 어디까지 가는지 봐야겠다라는 게 배우들도 그렇고 저희 취재진도 그렇고 그런 약간 공통의 사명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촬영을 통해서 촬영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큐가 사회를 조금 더 좋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뭔가 공통의 생각들이 모이면서 약간 오히려 더 힘을 내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촬영 기간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하는 제이지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그 사람은 약간 뭔가 방식이 좀 달랐어요. 왜 가출했어요? 며칠째 가출한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 내내 되게 이상한 사람들만 보다가 되게 괜찮은 사람 보니까 되게 반가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괜찮다. 괜찮은 사람도 있네 라고 했는데 한 30분 지났나? 한 30분 지났나? 그랬는데 그 인사하는 제이지에게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자 해서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얼굴이 너무 예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재워주고 돈도 주면은 유사 성행위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그때 약간 벙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뭔가 희망을 봤다가 약간 뭔가 그 희망이 좌절로 넘어간 느낌에서 되게 인상이 가장 남았던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 있을 법한 20대 초중반의 대학생 아니면 제 후배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애가 진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뭔가 소름 아닌 소름이 조금 끼치면서 약간 저도 약간 사람을 불신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약간 사람이 약간 불신이 생기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가고 나서 좀 뭔가 본인에게 좀 무슨 변화라던가 뭐가 있나요? 어른들이 조금 무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도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단어는 되게 익숙한데 그 상황이 대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왜 피해가 발생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상황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다큐가 보기 힘든 다큐인 건 맞아요. 왜냐면은 보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보기 불편할수록 저희는 오히려 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불편함에 대해서 약간 좀 바로 직시를 하고 그걸 좀 더 마주할 필요가 있다.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학교 앞에 바바리맨들이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게 하진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바리맨들이 학교 앞에 못 돌아다니도록 이제 저희가 사회에서 어른들이 그거를 막아야 되는 것처럼
스마트폰 세계에서 이런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어른들이 그걸 알고 규제하고 그걸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무 탓하지 말고 일단 몰랐던 어른들이 좀 반성을 하고 이거를 좀 제대로 개선해야겠다는 어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다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어른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